최근 7대인 시무라 나나의 개성을 발현하며 폭주하는 시가라키와 원포홀과 올포원의 계승자로서 맞붙는 미도리아의 모습이 그려졌죠. 이 모습을 보며 개인적으론 역대 원포홀과 올포원의 대결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해 했는데요. 그들뿐만 아니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캐릭터들은 고유의 개성을 통해 작품 속에서 강렬한 인식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속 최강의 파워를 가진 캐릭터 탑 10을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0위는 하도 레지레입니다. UA 고교 빅3 중 한 명으로 활력을 연료 삼아 파동을 일으키는 개성의 소유자죠. 다른 빅3들과 마찬가지로 작중 히어로 수행 능력은 프로 히어로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상회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작중 20분 동안 빌런에게 활력을 빨아먹히며 프로 히어로인 류큐조차 활동이 어려워진 순간에도 레지레는 무리 없이 자신의 개성을 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건물 크기의 빌런 2명을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선보이며 무시할 수 없는 묵직함을 선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UA 출신 빅3다운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10위에 선정하였습니다. 9위는 바쿠고 카츠키입니다. 폭발하는 개성을 지닌 캐릭터로 전투 센스와 더불어 인성에 대한 평가가 고루 이루어지고 있는 캐릭터죠. 그는 폭발을 위해 손바닥에서 분비되는 니트로라는 액체를 연료처럼 사용하는데요. 이 니트로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죠. 작중 체육제에서 토도로키를 상대로 선보인 하우저 임팩트는 토도로키의 대빙벽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정도였는데요. UA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이드킥을 제한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그의 폭발력이 프로 히어로급에서도 인정할 만한 파괴력이라 판단되어 9위에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미르코입니다. 토끼라는 귀여운 개성명은 미르코의 활약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데요. 토끼가 가진 능력을 토끼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개성은 뛰어난 척력과 강력을 자랑하죠. 여기서 강력이란 다리 힘으로 작중 미르코는 이 강력한 다리 힘을 통해 사물이나 대상을 제압해왔습니다. 특히 그 수준은 니어 하이엔드 여럿을 홀로 상대하며 강력한 킥에 의한 풍압을 만들어낼 정도였죠. 또한 부상을 입은 엔데버를 공격하려던 다비가 미르코를 마주하며 곤란해하는 모습 속에서 작중 실질적인 위상 또한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공식 캐릭터북에 따르면 그녀의 파워는 A+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는 세계관 내에서도 손색 없는 파워의 소유자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여 8위에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리 디스트로이입니다. 사실 리 디스트로의 본연의 힘을 안다면 7위의 순위가 낮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그의 상태는 최상의 상태가 아니죠. 시가라키와의 전투에서 각선전의 시가라키를 압도하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나 결국 각성한 시가라키의 붕괴에 다리를 잘라내며 리 디스트로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죠. 이후 그는 의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그의 전투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죠. 이를 증명하는 장면이 토코야미 후미카게와의 전투 장면입니다. 최대치의 다크 섀도우와 접전을 펼치게 된 리 디스트로는 잠시나마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내 의족이 망가지며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사실만 본다면 순위권 밖의 능력자라 생각되어지지만 공식 캐릭터북의 기록과 이후 의족에 대한 보강이 이뤄질 것이라 여겨져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머스큘러입니다. 사실 굉장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초반부에 등장하여 주인공 버프와 함께 낮게 평가된 캐릭터죠. 그의 공식적인 스테이터스를 살펴보면 굉장히 흔치 않은 S급의 파워 소유자입니다. 근육 증강이라는 개인의 단일 개성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겨주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특히 작중 근섬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연출을 통해 강력한 파괴력을 선보였던 장면은 미도리아의 그동안의 전투와 확연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또한 미도리아의 원포홀 풀카우를 가볍게 압도했고 원포홀 100%까지 막아낸 모습은 엄청난 내구력 또한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중 강자라 평가받는 오버홀도
원포홀 100%에는 저항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강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식적인 기록이나 임팩트 면에서 작품의 초반부에 등장한 것이 아쉽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이엔드 노우무 후드의 근육 증강이 머스큘러의 개성을 복제한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하여 6위에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노우무입니다. 사실 노우무는 어느 특정한 캐릭터로 규정하기엔 어렵겠지만 빌런 집단의 중요한 전투원이라는 사실에 기반해 올마이트와 맞붙은 노우무와 하이엔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올마이트와 맞붙은 노우무의 특성은 충격 흡수와 초재생 능력이었죠. 당시 올마이트는 조금은 약해진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를 넘어설 수 있는 히어로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이후 올포원과의 대결에서 보았듯 그의 파워와 전투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최강의 전력이었다는 점에서 그와 맞붙은 노우무 또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마이트와 노우무, 이 둘은 서로 근접거리에서 주먹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상대했는데요. 이에 올마이트는 충격 흡수를 상쇄하는 공격을 통해 이 노우무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분명 제압당한 노우무 또한 엄청난 파워를 가졌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니어 하이엔드 그리고 하이엔드급의 노우무들은 앞서 언급된 노우무를 상쇄하는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완성형이었던 노우무 후드는 혼자서 랭킹 1, 2위인 엔데버와 호크스를 상대하면서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엔데버는 스피드도 파워도 자신보다 한 수 위인가라며 더욱 강력해진 하이엔드 노우무를 평가했죠. 결국 호크스의 도움으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중으로 전투 장소를 옮긴 엔데버에게 리타이어 되긴 했지만 이미 강력한 파워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후에 등장할 노우무들 또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4위는 엔데버입니다. 올마이트 은퇴 이후 당당히 넘버원 히어로로 활약해가고 있는 엔데버는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헬프레임의 능력자죠. 사실 엔데버의 순위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하이엔드 노우무인 후드와의 전투 때문이었죠. 작중 엔데버는 후드의 공격에 왼쪽 얼굴을 강타당하며 왼쪽 눈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쓰러졌던 그가 각성하듯 다시 일어나며 호크스의 도움으로 전투 지형을 공중으로 옮기게 되면서 자신의 최대 화력을 통해 겨우 후드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그동안 올마이트로 대변되었던 넘버원 히어로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기에는 충분했지만 만약 호크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변을 신경 쓰며 싸워야 했던 엔데버의 패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히어로 정신을 살리며 결국엔 후드를 제압한 엔데버이기에 하이엔드 노우무보단 높은 수준의 파워라고 여겨지며 공식 캐릭터북에서도 파워에 있어 최상위 등급인 S+를 받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여 4위에 선정하였습니다. 3위는 기간토 마키아입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건물 외벽에 금이 가게 하고 산을 반토막 냈으며 빌런연합 전원을 압도하는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던 기간토 마키아. 이 정도만으로도 이미 기존의 올마이트나 올포원이 보여준 파괴력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포원의 후계자로서 시가라키를 평가하던 그는 전력을 다하지 않고서도 시가라키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무려 한 달 반 동안 계속된 전투는 시가라키가 붕괴의 능력을 각성하고 나서야 끝이 났고 다리를 잘라 겨우 살아남은 리 디스트로가 시가라키에게 굴복하며 편입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시가라키를 주인으로 인정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간토 마키아의 최대 전력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의 개성 또한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세계관급의 캐릭터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랜토리노는 그에 대해 걸어다니는 재해라 평가했는데요. 오직 주인을 집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기간토 마키아. 아무튼 단일 캐릭터로 원포홀과 올포원에 버금가는 파워를 가진 캐릭터라 판단되어 기간토 마키아를 3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위는 원포홀과 올포원입니다. 이미 작품의 큰 줄기가 원포홀과 올포원으로 나눠진다는 점에서 두 개성이 세계관급 최강의 파워를 가진 개성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시가라키가 붕괴라는 자신의 개성을 각성하며
한 개의 도시를 붕괴시키는 모습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닥터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개성 강화를 시도하기도 했죠. 히어로들의 급습으로 74%의 정착률에 그친 그의 강화는 이후 올포원의 각성으로 이어지며 주변의 히어로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상대할 수 있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원폴의 후계자인 미도리아였죠. 그는 5대인 레리엇의 검은 책찍과 7대인 시무라 나나의 부유를 단련한 모습으로 원폴의 능력을 가감없이 선보였는데요. 둘의 대결은 현실 세계가 아닌 두 개성이 공명하는 공간에서 선대를 포함한 원폴의 의지와 시가라키마저 집어삼키려 하는 올포원의 의지가 대립되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결국 미도리아와 시가라키 둘 모두가 쓰러지는 모습으로 그려졌죠. 지금까지 작품의 진행으로 본다면 아직까진 미도리아의 원포홀이 시가라키의 올포원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선대의 의지가 깃들여진다면 서로가 상쇄시킬 정도의 힘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공동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 과연 이후의 전개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